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2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을, 과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위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주의 옛 규례죠. 주의 옛 규례. 주의 옛 규례가 근거가 되고 나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어떤 체험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준비한 건 아닌데 옛 규례를 기억한다. 그래서 내 상황을 스스로 위로한다. 이 상근의 시대 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하는 상근의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이 옛 규례라 할 수 있는 어떤 과거에 있는 사건을 비추어서 지금의 상황하고 비추어서 거기다가 맞추만 갈 수 있으면은 사실은 이 상황은 벗어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요소에 이미 갈라진 현상은 나오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어쩔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게 또 이야기가 다른데 갈 듯한데 그래도 알아놔야 될 내용이니까 자꾸 익혀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그리기 좋아서 선으로 이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1096년이라는 어떤 기점이 있잖아요. 1096년의 기점을 두고 이제 보는 거거든. 1096년. 인류가 돈을 지금 이렇게 돈의 양이 팽창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경제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금융하고 더불어서 경제에 대한 어떤 구도를 이렇게 하나의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비도 하고 살림을 산다 하는 이런 예산도 편성도 하고, 그리고 그것 따라 또 서로 간에 비교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고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고 내 수입하고도 다른 수입하고도 비교하면서 내를 이렇게 어떤 경제 구조로 구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날 하루에 단숨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거래하자 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에 묻어오던 어떤 관습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연대를 딱 정할 적에 1096년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1096년은 이 기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형성되어 오는 이런 그래프, 이걸 말미암아 우리가 2016년 현재에 이르러서 대학에서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대로, 또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안하는 대로, 기업에서는 또 금융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자금을 굴리는데, 이 내용이 1000년 기간 동안 1096년에서 201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에 어떤 이 연륜, 1000년에 가까운 연륜 자체에 대한 이건 노하우, 데이터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이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탄력이 있잖아, 탄력. 돌아오는 탄력. 2012년에 그래서 지금, 야, 돈 그거 버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막아선다고 해서, 돈의 물결이 막힐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 돈이라는 건 이미 1096년에서 1000년 동안에 이르는 동안에 이 돈의 양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발전 경제연구소나 뭐 수많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는요, 여기에서 1096년에서 2012년까지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래 받아가지고 자기 방향에서 발표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일부분 해고 전체가 지금 2012년에 이르는 사태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각 나라가 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점,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언제부터? 적어도 이 내용은 우리가 할 때는 냉전시대, 탈냉전시대가 있고 냉전시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1950년 전쟁이 날 때만 해도요, 냉전시대입니다. 냉전시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화폐라는 이 화폐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글로벌한 이런 사회를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연대적으로. 50년, 그 전에 100년, 또 그 전에 100년 하고 한 1000년 기간 동안에 단락이 되어져 오면서 오는 수많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2년까지 와서는 앞에 있었던, 적어도 1933년에 있었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공황 그 덕분에 화폐 양을, 이거를 풍족하게 늘리는, 뭐,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이것이요. 겁을 내는 게 있었어요, 겁을. 근데 그래서 화폐가 겁을 내면서 조금 하는 거는 통화가 자체가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벽이 있어갖고 통화되는 양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탈냉전 시대가 되어지면서 전쟁 대신에 이제는 경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의 경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아닌 또 하나의 경쟁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화폐가 서로 유통이 되네, 유통이. 단위 국가면 단위 국가, 단위 사회에서만 가지고 있던 화폐양이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돈을 찍어도, 아무리 찍어도 돈이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돌아간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돈이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일정한 부분에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그 이자 부분이 있잖아. 큰 돈을 가지고 노는데 나오는 이자, 그거는 계속해서 노름판에 판돈 내듯이 계속해서 그거는 지금 쌓여가고 있으면서 찍어내는 돈은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찍어도 돈이 부족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 이제 때를 만난 거예요. 때를. 그것은 탈냉전 시대에서 나오는 하나의 영향에서도 관계되고, 또 그동안에 1000년 동안에 걸어오던 그 걸음하고는 패턴이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이 형상 자체가 이루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시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인식을, 1000년 동안의 돈에 대한 인식은 굳어져 있었던 것은 돈 가진 사람이 돈을 자꾸 굴리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진 경제구조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시대에 들어갈 때는 돈에 대한 경쟁구조로서 돈을 이걸 자꾸 가진 사람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국가면 국가,
어떤 단위 사회면 단위 사회가 어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풀어놓은 이 돈을 어느 사회가, 어느 국가가, 어느 개인이 많이 가지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시점이. 이게 아주 큰 요소로서 지금 변동돼야 될 하나의 요소라. 개념이라, 개념. 돈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돈 자체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이게 방향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안 다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경제 원리나 경제 강의하는 거, 그런 내용은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했다 소리 듣느냐, 여기에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 돈에 대한 주제지. 돈을 통해서 있는 수많은 주제지.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객관적으로 돈은 어떤 용도로 해야 된다, 돈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 전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다, 이런 주제는요 어디든지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교회에서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어떤 섭리하심에 따라서 아까 칠판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하지만은 기록해놨듯이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개발 교실을 통해서 이 돈이 대학에서도 못 가르치고 이런 돈에 대한 내용을 어느 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수익 사업을 일으키는 데서 이건 절대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을, 돈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일으키는 데서 이 내용은 강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이 교실 자체를 어느 교회나 아무데나 해야 되겠다고, 우리도 하자 한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사항이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자기개발 교실은 교실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누구든지 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누구든지 그 강의에서 요점이 뭐냐면은, 돈이란 자체는 번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돈 벌러 들어간다는 것은 돈을 벌겠다 하고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노름판에 노름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노름판하고 같으냐, 돈은 필연적으로 이자의 흐름에서 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자라는 것 자체가 마치 판돈, 노름판에 판돈 뜯듯이 뜯겨 나가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 그러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의 이자는 어디로 가느냐, 요 위쪽으로 몰린다. 이자가 전부 다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큰 돈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에 2012년까지 올 때까지 큰 돈을 모아놓은 이미 기존의 어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 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돌아가니까. 어차피 돈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돈을 벌겠다 하고 사업을 하겠다, 투자하겠다 하고 할 때, 사업하는 것을 권하는 건 좋은데 해라, 얼마든지 해라, 어쩔 수 해라. 그러나 도박처럼,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 도박이잖아. 불법 도박. 그건 완전히 너무 과잉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습이 되든지, 안 그러면 도박판이 너무 크든지 할 때는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게 투자하는 것도 본인이나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하는 거는 분명히 도박일 텐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 도박판에 어떤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끝날 것까지 딱 예산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요걸 자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요만한 걸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해봤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리했다 하는 어떤 데이터, 자료,
후손들이 계속 그런 것을 자료를 많이 보게 함으로써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는데 내가 한번 사업을 투자해 보겠다.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꺼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쪽에서 여기서 움직이는 그 돈하고 밑에서 올라와서 밑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이 연합체, 연합체하고 간격 자체가 좁혀지면서 무조건 좁혀지는 것보다도 돈에 대한 정체를 이게 한 개인이 상대하고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개인이 분담하기에는 개인이 대응하기는 너무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돈을 객관하면서 돈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가 동일한 어떤 돈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방법이 있어야 돼. 이게 자기개발 교실을 하는 근본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나 돈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또 이 구조는 계속 가서 돈 때문에 막 전쟁이 막 일나든지 뭐 여러 가지 악유가 있을 텐데, 한순간에 70억 인구 전 인류가 다 일정한 학습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체험이 넣어서 같이 공유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기간 동안에 안 맞는 여러 어떤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꾸준하게 잡고 나가면 언젠가는 온 인류가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계속해서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그림 구조가 일부러 그린 건 아니라, 근데 이 구조가, 이 그림은 그냥 내가 뭐 임의로 그린 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이 봐봐. 쭉 가다가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이것도 어쩌면 상징적이라. 가면 갈수록 이런 추세로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모아지겠어요? 이게 쭉 내려온다든지, 이게 쭉 내려오는지, 맞추어지는 지역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예측을 가는 거거나, 그 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3008년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1000년 정도로, 해서, 요 정도 예측만 좀 해놔고, 1000년에 대한 그 뒤에, 그까지는 내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범위가 벗어나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20장 2절. 1000년 동안 사탄이 옥에 갇히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2012년부터 3008년까지 하나의 기회로 보고 온 인류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금까지는 1096년에서 2012년까지의 1000년을 사탄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들 속에서 돈을 가지고 빈부 차이를 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서로 경원시하는 이런 도구로서 돈이 사용되어졌다면 돈 자체가 잘못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도구로 하는 사탄을 우리가 대상을 할 때 바로 지금까지는 사탄이 그랬다면, 돈을 사용했다면 이제 사탄이 억압당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능력 자체가 제한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을 바로 우리는 돈을 자기개발 교실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기를, 하나의 종합적인 내용을 갈 때, 지금까지는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려고 어떻게 보면 1000년 동안 무르익혀놨다가 2012년에 와서 선을 긋게 만드는 이런 어떤 요소가 만났다면은, 이제 앞으로 1000년은 바로 사탄이 사용하던 그 돈을,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던 그 돈을 이제는 인류가 다시 하나로 되어지는, 그 돈으로 통해서 돈의 어떤 정체를 구체화시키면서 객관적으로 만들면서 돈 자체를 가지고 인간이 거기에서 돈에 의해서 마치 조롱당하는 그 형태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것이 도구가 된다면은 바로
바로 그것은 사탄의 도구로 쓰던 돈을 인류 구원의 도구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든다는 거지. 인류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심점에서 지금도 전체 인류가 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들 자기 각각 아이디어로 자기 개념 가지고 다 흩어져서 돈을 이래 되는데 이거는 사탄이 돈을 도구로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교회가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어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적어도 제일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돈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는 국민이 된다면은, 어쩌 보면 이 눈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이요,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두운 데에서도 빛이 반짝반짝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면은 지금까지는 돈 때문에 내가 직장, 돈 때문에 결혼생활, 돈 때문에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내 있던 수많은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개인의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요, 돈하고 항상 돈이 중심인 듯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딱 바로 잡히면은 돈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의 도구요, 도구. 그러면서 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 자체를 객관한다는 것은 돈이 적어도, 가난해도, 거지로 살아도, 다시 말하면, 거지로 살아도 돈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의 개인의 인간의 인격에, 인간의 어떤 위치에,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돈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서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없어야 될 이야기, 아니면 필요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제일 중요한 요소, 가장 어떤 표가 환연하게 나는 그 예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내용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 그냥 집안에, 어떤 집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 앞에 대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앞에서, 빌어먹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비유가 그렇다니까. 살아있으면서 돈 때문에 절대 이름이 있잖아. 거지 나사로는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천국에까지 이름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돈은 많았는데 돈 있다, 돈 많은 부자라 하는 것도 이름도 없고 돈하고 돈 대신에 이름이 또 붙어 있는데, 이름 대신에 돈이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가가지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비유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 돈 때문에 어쩌면 1000년 동안에 인간이 이렇게 몰렸는데 그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자리 알고 다른 자리가 있다. 그걸 1000년 동안에 옥에갇히는, 사탄이 옥에갇히는, 여기서 사탄이 지금까지 능력을 발휘해서 1000년 동안 돈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 구원하는 데에 도구되는 돈으로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앞장서자. 그리고 그런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데 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돈을 다루지 않는 비영리 단체니까 요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자기 개발 교실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객관화시키느냐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림이요.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할 때까지 그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림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개발 교실, 뭐, 이런 이야기, 요 안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이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한국과 경제사회. 주제가, 이것도 만만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뜻밖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하고 G12라고 하는 G20, G20인가 20개국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정도만 해도 한국에는 북한에서 뭐 밀고 며칠 만에 내려올 정도로 남한이 완전 쑥대박 된 정도로 전쟁에서 이길 성산이 아무것도 없던, 즉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됐는데 1950년이 지난 지 지금 한 60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는 경제 모델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모델. 즉 우리나라가 경제 모델이 되어진다 하는 이 요소에 우리의 그 경제에 대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저력은 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된 자리예요. 우연히. 이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우리나라에서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탄이 돈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돈을 인류 구원의 도구 되게 만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 즉, 이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토양, 한국이라는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죠. 경제력 사회. 경제사회. 어떤 여기 경제사회, 경제력이죠. 한국과 경제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을까 이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면 한국이 이렇다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여러 나라 비교해볼 때 정말 많아요. 지금 금년, 내일 모레인가 이제 브라질 리오 올림픽 나오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러가고, 그거 지금 막으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부정으로, 장목 절묘했다고 지금 탄핵받아갖고 지금 대통령에서 하야할 그런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남미 지역의 어느 나라 비교해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이 우리보다 산물이 어떤 천년 자원이 적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남미. 어마어마하게 늘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했을 적에 도대체 우리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향후의 경제에 대처하는 그 경제력하고 우리의 경제력하고는 어떤 비교가 되어지느냐,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이 분명히 하나, 둘, 세 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경제력하고 연결해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형, 한반도요 지형, 한쪽에 떨어져 있는 여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원전 AD 1세기, 2세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기원전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더 BC 2333년 그 역사하고, 4000년 넘는 이 2000년 단위로 있어지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역사,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민족이, 인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종은 토착민이 아니라, 기원전 2333년에 있어도 그것도 토착민이 아니고, 토착민이 있다가 그 토착민으로서 되어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고, 지금부터 2000년 전 AD 1세기경에
대한민국에 또 BC 2333년은 북방에서 토착민하고 어울린 단할아버지 당군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서 하나의 어울리는 그 다른 유입되는 어떤 종족에 의해서 우리 종족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섬에서 저 남쪽에서 가야국 거기서 형성되어진 이 큰 어떤 무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한반도에 섞여서 지금 있다. 하나님의 섭니다, 분명히. 이건 성경하고 연결해보면 연결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나라하고 다른 독특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종교로 불려지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불교, 뭐 어떤 여타 종교라도 괜찮아. 전 세계 크락하는 종교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 공존. 이거는 바로 전 나라가 분리라고 하는 어떤 서로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요소가 굉장히 적다. 단결력이 있답니다. 단결력. 단합. 뭔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결집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는요 경제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세 가지. 그럼 요걸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해봐야 돼. 브라질도 하고 해봐야 되고 인도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일본하고 미국 해보면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뭐 그냥 비교 하나만 하죠. 워낙 그 분명한 어떤 대상이 일본하고 미국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의 경제력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제 나라다, 일본은 경제 국가다 할 정도로 소문이 그려나 있어요. 경제 동물이다 이런 말이지요.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는 그런 별명이 안 붙는데 일본은 경제 동물이다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정치학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일본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제3의 나라가 아니잖아. 바로 이웃이고, 또 우리하고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미국과 일본은요 굉장히 가깝게 있고 영향도 우리가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경제력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 경제 동물이라는 나라가 됐을까? 일본은요. 어째서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나라가 됐을까? 일본의 경제의 특징은 뭔가? 일본의 경제의 특징은 하나로 보면 이게 모방입니다. 모방.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우리는 모방을 해라 해도 모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모방은 1492년, 항상 요거 연대를 같이 해야 돼요. 1492년이 그 스페인 통일연을 하고, 우리나라 올림픽 1988년 올림픽, 18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래서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스페인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에 올림픽이었는데 올림픽 연락하는 걸 자기들이 아주 기를 쓰고 그 유치를 한 아주 그 역사가 자기들이 1392년에 된 그 핵이 돌아가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스페인. 그건 아무리 그래도 스페인은 못 돌아가죠. 돌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붙잡는, 안 그러면 암초, 이게 너무 많아요. 일본은 모방인데 1492년대에서는 어디로 모방하냐면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기술을 모방합니다. 기술을. 1492년대쯤에서부터 그 네덜란드, 스페인 그쪽은 그 당시에 무역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때니까 그 처음에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주로 그 네덜란드가 돈 관계의 이 관계가 스페인보다 조직적으로 이게 발달해 가요.
1492년 요 무렵에는. 그래서 1400년대 그때는 네덜란드에 들어서 무기 산업을 막 모방해갖고 그 나라 발전시키면서 1592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에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형성되었던 이 어떤 서양을 완전히 막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델로 이제 국가 산업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나올 때, 즉, 우리나라 한일합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형태로 형성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군국주의, 완전히 군인으로 막 나라 전체를 일본이 이 아시아 전체를 겨냥을 하고 전체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점에 군사 동맹 같은 동맹이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기술, 그 전쟁, 이제 무기가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좀 발달했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에 있을 때, 네덜란드 할 때는 독일 자체는 묻혀있던 거예요. 저 내륙 쪽으로 있어갖고 이 바닷가 쪽으로 잘 못 나왔는데, 일본은 바닷가로 해서 네덜란드를 접근이 좋았는데, 이제는 2차 대전쯤 할 때는 독일 자체하고 독일의 경제력이 월등히 높아가니까 독일의 경제력을 보고 모방합니다. 그 모방할 때 독일 경제력하고 모방하면서 일본이 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복지라고 말하는 복지, 즉 군인들, 독일의 군인들, 독일의 그 당시에 비스마르크 어떤 황제에 의해서 비스마르크 이름을 뭐라 그러나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중간에 좀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 독일이 군인들에게 하나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일종의 국가에서 종신 보험 비슷하게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 군인들에게 종신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은 자기들은 그 가족이나 그 모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해준다. 이런 것이 일본 군인들을 강하게 만들고 일본의 군사무기 형태로 전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싹 성장할 줄 알았는데 2차 대전에서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2차 대전 망하고 난 대한민국 6.25 사변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의 군사 물자 노선에서 일본에 중요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일본 경제는 어디를 따라가냐? 미국을 따라가요. 미국을. 철저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노선 자체가 구조가 분명하게 노선 자체가 지금은 어느 노선에서 모방, 지금은 어느 노선에서 모방, 국가 전체가 거기서 방향을 트는 것이 마치 배가 방향 트는 거나 어떤 나라라 하는 나라가 국민들 전체가 가면서 이 방향 트는 게 다른 나라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 그러면은 국민들 전체가 바뀐다. 이것에서 이름이 경제동물이에요. 지금 미국에 따라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이 같이 가서 노선으로서 같이 지금 내려앉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본은 모방으로 일으키는 경제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생될 수 있다는 건 자력이 없는 거예요. 돈은 경제력이나 경제국가를 할 정도로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돈은 많이 지금 있는 국가, 경제력이 있는 국가에 돈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통화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국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요, 일본은 거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나라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보면은 미국의 중요한 흐름은 1620년에 있었던 메이플로우,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한 100명 정도 넘어갔는데 그게 1620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가지고 영국에서, 영국의 어떤 성령으로 있던 아메리카 대륙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1776년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1620년이 넘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확장하면서 개발하면서 그러다가 힘을 비축을 시켜서 1776년에 국가를, 미국이라 한 나라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가 미국이 아까도 잠깐 말씀해 1933년에 있었던 대공황, 미국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사회가 2차 대전과 더불어서 미국 사회 전통, 소위 말하는 청교도에서 콱 내려오던 그 구조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점에서 경제공황도 맞고, 그 다음에는 2차 대전 하면서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꽉 매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전쟁 없는 나라, 소위 말하는 자유, 그냥 분방, 소비, 청교도로에서 내려오던 그 힘이 전쟁을 몇 번 치르면서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막 올리던 공황을 한번 맞으면서 그 내려오던 그 구조가, 정신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기둥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지금도 그 지류가 있지만은 그 지류는 힘을 못 쓰는 지류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아직까지 뼈대는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다. 미국의 이 1945년 이후로서 나타나는 경제에 대한 자세는 철저하게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를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 천년자원, 이거는 절대요 다른 나라 안 보내는 거예요. 정책이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거 개발하는 보다는 자기들 거는 그대로 놔놓고 쓸 수 있는 건 양을 제한시키면서 필요한 건 전부 다 사들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경제력을 아니까 자기들의 그 산물 여기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는 수출, 이거였고, 자기들 그 생산물 가지고 천년, 소위 1차 생산, 이걸요, 수출 안 하고 자기들 나라만 쓰든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소비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그 나라 수입을 해서 소비하는 쪽으로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로 나는 자유적인 이런 자세를 막 섞여가지고 절제하던 다른 어떤 기준에 활동하고 생활하는 여러 어떤 부분에 윤리적으로 기준을 여겼던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자유분방, 그냥 퍼져나 버린. 이 퍼져난 것이 작년에 2015년 작년이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긴저버거라 하는 미국의 그 대법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뭐 했냐면 그 전에 동성결혼 반대, 동성결혼 찬성,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을 찬성하는데 5명, 4명, 5대4로 찬성됐단 말이에요. 그 5명 현 중에서 한 사람이 제일 유력했던, 제일 힘이 있었던 여자 대법관이 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지. 지금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런 여력들이 2차 대전 이후로 남아오던 그 내용이 자유, 그리고 막 소비 이쪽으로 넘어오던 내용이 지금 미국 경제를 2008년에 그렇게
데모하던 지난 시간에 제가 1대 99%, 1%가 99% 가진 사람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이게 경제적으로 빈부 차이가 이렇게 날 정도로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 거리가 있는 엄청난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간에 단합이라 하는 요소보다도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금년에 봐봐요. 2016년 지금 대통령 후보 두 사람, 공화당에서 나오는 트럼프, 민주당에서 나오는 클린턴, 여자 클린턴, 그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도 지금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앞에 말한 거 뒤 말한 거 완전히 이 어떤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로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은행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린턴 지금 전 국무장관 있었던 여자도 자기가 한번 이래 강의하면은 수억 달러, 5억 달러를 한 번 1시간 강의하는데 5억 달러가, 아니 5억 원인가 6억 원인가를 그거를 받는데요, 강사료를. 그래갖고 한 해의 수입이 몇 천억, 한 해에 몇 천억으로 남았다 나 500억이나 600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에 2년인가 3년 사이에 하여튼 수천억 원이 지금 수천억이라 하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을 강사료에서 받아들였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경제예요. 미국이나 일본 이 두 나라가요, 우리나라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경제력을 볼 때, 우리는 이 여건 자체가요, 변동이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지형적이나 역사적인 거나, 또 그러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것이 변동이 되어질 요소가 있어갖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엄청난 변하는 쪽으로 가고, 일본은 일본대로 종잡을 수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요, 사실은 전 세계에 갖다 대냐면요, 각 나라만 다 적용이 돼요.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자그마한 짧은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우리 민족에게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인류라 이거.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지. 이게 각계로 해가면은 전부 다 서로 피해를 보고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클린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한 개인이야. 결국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거기서 올라가봐 있어봐요. 얼마 없이 다음에 조금 지나면 흔적도 없이 추락하고 보이도 안 한다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예화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다 객관적으로 하는데 자꾸 시야를 넓히고 사례를 자꾸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 돈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천년의 역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가져다 보면요, 누구든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진다 봅니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